저게 왜 그레이지? 제가 생맹인가요? 아, 이게 보이게 그레이로 보여? 여기 뭐 회색이 없나? 자, 얘 그레이 맞죠? 그레이. 자, 이게 그레이입니까? 이거는 아이보리나 약간 이런 색으로 보이지 절대 그레이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얘가 그레이일 줄은 아, 이게 그레이 색이야? 성향의 온도 한 단계, 추가가 높은 게 아니고 두 단계, 열선 세 단계, 또는 뭐 열선 스티어링도 네 단계. 시트 바닥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라인이 이렇게 가라앉죠. 실물이 그런 렌더링 이미지보다 멋있긴 어려운데 요즘에 현대차 디자인이 워낙 좀 이렇게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물에서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음영이나 면이나 곡선이나 선들이 굉장히 조금 더 눈으로 봤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만한 그릴이 있으면은 특정 모양으로 이걸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갠 다음에 그 잘게 쪼갠 조각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색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이 나오면서 입체감이 사는 거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 투싼 디자인을 봤을 때 차 자체의 디자인은 만족스러웠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현대차의 SUV 디자인이 그릴 분리형 램프 디자인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단에 이런 뭐 주간주행등 같은 램프가 있었고 하단에 전조등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그릴과 램프가 이어지면서 불과 3년 만에 SUV 디자인 기조가 바뀐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이 만약에 그릴로 막혀 있었다고 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분리형 램프의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혹자는 그릴이 제네시스 엠블럼 모양처럼 이게 날개 모양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이 주간주행등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LED 헤드램프가 들어있는데 이게 리플렉터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는 전조등, 하단에는 상향등인데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HID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램프가 하나 있어서 그 램프가 상향등과 전조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램프 디자인이 들어있는데 최고급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LED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기본 모델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급 모델에서까지도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갔다라는 점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길게 스키드 플레이트를 만들어 놨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퐁당퐁당처럼 이렇게 뚫려 있고 안 뚫려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릴이 많이 돼 있고요. 하단에도 이 부분까지는 막혀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다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이더 센서를 위한 판이 있고요. 에어 커튼이 들어 있어서 이 디자인은 마찬가지죠. 전조등 옆으로 이제 공기가 통해서 앞바퀴 쪽으로 흐르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디테일을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네모도 되고 뭐 마름모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고 굉장히 볼륨감이 느껴지면서 좀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디자인이 후면에도 적용이 됐다라는 거. 여기는 과격한데 위에는 심심하면은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리면서 엣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흐르는 라인이 이 패턴 디자인에서 후드 캐릭터 라인으로 이어지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투싼의 파워트레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우 무거워. 투싼의 파워트레인이 바뀌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1.6 터보 GDI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6 스마트 스트림 터보 가솔린 모델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는 2.0 디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력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뭐 2, 3마력 정도 올랐는데 토크는 똑같고요. 지금 여기에는 전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이브리드가 추가된 게 이 차의 포인트긴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80마력을 내는 가솔린 엔진이 들어있고 거기에 한 45kW짜리 모터가 들어갑니다. 1.6 하이브리드가 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가 니로를 하이브리드를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의 그런 효율, 연비, 미친 연비를 직접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제원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훨씬 좋기 때문에 이 차도 살짝 기대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기아차 소렌토가 이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았잖아요. 왜냐면은 연비가 1.6 배기량 정도면은 15.8을 넘어야 되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5.3이었죠.
그 0.5 차이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0.5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중에서 연비가 가장 좋은 차가 15.3이라는 거지, 거기에 빌트인 캠 달고 사륜구동 달고 뭐 이러면은, 그리고 19인치 휠 타이어 달면은 연비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12대까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였어요. 그래서 현대가 그걸 보고 아, 우리 투싼 하이브리드는 전 라인업이 친환경차 혜택을 받도록 만들자라고 해서 17이나 18인치 휠과 타이어가 장착된 모델 같은 경우는 16.23 돼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혜택을 받고요. 거기에 빌트인 캠을 달 경우에는 15.8로 떨어지는데, 어쨌든 15.8이어도 친환경차 혜택을 받기 때문에 투싼 하이브리드의 모든 모델은 친환경차 혜택을 받는 그런 차로 나왔습니다. 측면 보면은 이거는 좀 전시를 위한 차여서 19인치가 들어있는데, 투싼 같은 경우는 17, 18, 19인치가 모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인치 가장 좋은 휠과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올 시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휠하우스가 이렇게 네모나게 조금 더 과격하게 꺾였는데,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릴 때 바퀴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일 때 뭔가 이쪽에 조금 더 공간이 여유가 생기면서 저속주행에서 뭐 울퉁불퉁한 길을 다닐 때 좌우측 상하로 이어지는 가용 범위가, 움직임의 범위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살짝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에어 커튼이 공기가 이쪽 바람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이드 미러가 이제 크롬으로 되어 있고, 이제 리피터 들어있죠.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얄쌍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걸 보니까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계기판에 클러스터를 통해서 측면에 뷰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 것 같고요. 테일램프에서 이어지는 뾰족한 라인이 두 줄로 이렇게 또 오다가 얘는 하나 밑으로 딱 떨어지고요. 하나는 위로 계속 이어지면서 앞문을 따라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끊깁니다. 끊긴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전면으로 이어지죠. 옆에서 보면은 뭔가 좀 더 차가 달리는 듯한 느낌을, 역동적인 느낌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B필러와 이 C필러 쪽을 검은색으로 하고 이 주변을 크롬으로 둘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커다란 창을 통해서 개방감을 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측면 디자인에 만들어졌습니다. 도장 색상에 따라서 이 모서리 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이 디자인이, 이 캐릭터 라인들이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기 때문에 좀 뭐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좀 특이하고 다양하고 좀 새롭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 열리는 소리가 조금 너무 텅 하는 느낌이 살짝 아쉽네요. 자, 보시면은 테일램프 LED 적용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안긴 것처럼 여기 측면 후반부에서 이렇게 가로로 긴 라인이 뒤태를 좀 감싸고 있고요. 화려한 조명이 투싼을 감싸고 있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로로 쭉 있는 거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모두가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램프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발톱처럼 이렇게 꺾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꺾어서 내린 게 아니라 이쪽에 전면부 그릴 모양의 패턴을 또 다시 테일램프에 넣었죠. 그래서 뭔가 가로로 긴 라인과 상반되는 세로 라인을 주고, 세로도 단순히 그냥 쭉 내린 게 아니라 옆으로 모양을 줘서 좀 다른 입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엠블럼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위치에 뭐가 있었죠? 와이퍼 있었잖아요. 와이퍼가 없어졌네요. 하지만 와이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쪽에 리어 스포일러 안쪽에 이렇게 와이퍼가 숨겨져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 보이죠? 훨씬 더 깔끔합니다. 안 보이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하단부 보면은 이제 또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스키드 플레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디퓨저 역할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좀 뾰족하게 돌기를 줬고요. 후미 등과 반사판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투싼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센터패시아 중간에 있는 모니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두 줄로 도어 트림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 천사의 날개가 길게 쭉 뒤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반떼를 타고 있잖아요. 이런 두 줄 라인 같은 경우는 아반떼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반떼보다도 디테일을 더 살렸어요.
그래서 이 측면에도 두 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요. 이 송풍구를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좀 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던 것 좀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보면은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붕 같은 하우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 반사 같은 게 우려가 돼요. 왜냐면 햇빛 비쳐서 여기가 쫙 안 보이면은 주행 중에 계기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현대차 이상엽 전무가 하는 말이, 물론 이 하우징이 없기 때문에 빛 반사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니터에 굉장히 빛 반사가 최소화되는 고급 필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필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뭔가 빛 반사가 전혀 좀 최소화해 거의 없게 느끼는 그런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이 컴바이너 형태도 없기 때문에 계기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높을 수 있는데, 시야는 운전자의 시야랑 거의 좀 이게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센터페시아 중단에 버튼이 비상등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등은 이게 누르는 건데 나머지는 이렇게 터치로 됩니다. 물론 여기에 폰트가 손으로 만져져요. 그래서 이렇게 칠해놨기 때문에 폰트가 만져지는데 어쨌든 터치예요. 물리적인 버튼으로 작동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이제 버튼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드래그 하는 기능은 없네요. 드래그는 없어요. 그래서 빨리 오려면은 이렇게 계속 여러 개를 눌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USB 일반 포트가 2개 있고요. 시거제 꼽는 당자가 있고, 이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좀 약간 기울어서 기대게 눕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그 열선 시트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이 있고, 힐 디센트 어시스트 있고, 알림 경보 있고요. 카메라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버튼이에요. 버튼이고, 이 차는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4륜구동 락이 있고,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험로 주행 모드가 없습니다. 한 단계 위급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얼을 돌려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험로 주행 모드, 왼쪽으로 돌리면은 뭐 드라이브 모드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 차는 지금은 없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버튼식 변속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P, R, N, D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은 조작이 되고요. 아 뜨거워. 와, 현대 기아차의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진짜 속도가 업계 최고입니다. 진짜 빨라요. 잠깐 틀어놨는데 와, 엉덩이가 뜨거워서 혼날 뻔했나요? 그리고 여기는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도 있고요. 컵홀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의 현대차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곳곳에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시트 포지션을 기능을 이제 2가지밖에 없긴 하지만 이렇게 이 라인에 맞춰서 버튼을 이 안에 적용을 해놨고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 있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있고, 차간거리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반자율 주행에 가까운 그런 주행 보조 기술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솔 보면은 꽤 깊습니다. 20c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쪽으로 뚫려 있진 않아요. 안쪽으로 뚫려 있진 않고, 이 보이는 면적만큼만 깊게 뚫려 있고요. 원래 여기 띡 누르면 이제 찡 열리고 선글라스를 넣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선글라스 넣는 공간이 없어진 만큼 이 측면으로 이쪽으로 그냥 선글라스, 이렇게 안경이잖아요.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딱 이 정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있어서 이렇게 쭉 꽤 넓게 열려요. 와, 이 면적이 하나, 둘, 거의 60cm는 될 정도로 꽤 넓은 면적이 열립니다. 그리고 동승석에도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딸깍 하면은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것들도 좀 는 것 같고, 굉장히 얄쌍하게 가로로 긴 룸밀러도 만족스럽네요. 그 안에 시트 그 내장재가 브라운이 지금 있나요? 레드 중에서. 예. 레드 중에서는 지금 없죠. 없어요? 아, 얘네는 그레이예요? 아, 브라운이 없습니다. 근데 저게 왜 그레이지? 제가 생맹인가요? 이게 왜 그레이지? 아니 여기 우리 아까 봤잖아. 아, 이게 보이게 그레이로 보여? 잠깐만, 여기 뭐 회색이 없나? 이게 지금 이거 그레이 맞죠? 그레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레이가 이게 왜 그레이야? 이게 왜 그레이냐고? 이게 왜 그레이입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생맹인 줄 알았어요. 이상한 줄 알았어요. 얘도 약간 그레이. 자, 얘 그레이 맞죠?
그레이. 자, 이게 그레이입니까? 이거는 아이보리나 약간 이런 색으로 보이지 절대 그레이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럼 브라운을 이거를 브라운이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레이일 줄은 이게 그레이색이야? 이 그레이색이야. 저게 그레이색이네. 자, 보시면은 뒷좌석이 무릎 공간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아무거나 해도 다 돼요. 이 차가 기본적으로 시트백이 젖혀져 있는 각도도 꽤 높은데 리클라이닝이 한 번 더 되면서 거의 리무진 승용차 타는 것처럼 뒷좌석이 접혀 있습니다. 와,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진짜 이 뒷좌석 시트백을 젖혔는데도 머리 위에서도 바로 하늘이 보여요. 엄청 길고 넓게 뽑아냈습니다. 와, 이거 좋다. 휠베이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선루프를 만들 공간 여지도 그만큼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선루프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게 기본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은 이만큼이 젖혀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나 좀 작게 라고 하고 이렇게 딱 젖히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넉넉한 공간이 나오는 거죠. 와, 뒷좌석도 굉장히 잘 만들었네. 근데 슬라이딩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기능은 없어요. 슬라이딩이 없는 걸 지금 알았기 때문에 잠깐 생각해 봤는데 슬라이딩을 왔다 갔다 하면은 그 트렁크와 뒷좌석 공간에 틈이 생기면서 자신들이 원했던 완전히 이어지는 풀플랫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약간 슬라이딩을 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산타페급 실내 휠베이스를 갖췄잖아요. 그러면 슬라이딩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넣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투싼에 없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뒷좌석 보시면은 앞좌석과 동일한 디자인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열선이 2단계로 조절되는 열선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은 컵홀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결하지만 딱 실용성, 투싼 정도의 실용성을 갖춘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통풍 송출구가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그물망 있고, 뒷좌석에서 앞좌석 시트를 이제 앞뒤, 엉덩이, 등받이를 모두 조절할 수 있는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 트렁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뒷좌석 그 시트백을 리클라이닝해서 젖힌 상태인데도 이게 굉장히 깊죠. 이게 얼마나 등받이가 젖혀져 있는지, 각도가 거의 한 최소한 45도에서 60도 정도 젖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밑에 보는 것처럼 트렁크 하단에 또 수납 공간이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올리고 등받이를 젖히는 방식으로 풀플랫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리를 쭉 뻗었을 때 다리가 살짝 닿는 정도의 그런 길이가 나오고요. 드디어 자, 이렇게 접히는데 제가 기대했던 수준의 완전 평평한 풀플랫은 아니고요. 젖힌 다음에 살짝 좀 눌러줘야지 이 정도 공간이 나와서 살짝 이렇게 경사가 오르막이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키가 몇이시죠? 키는 제가 177이고요. 이 틈을 이렇게 메꿨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슬라이딩이 되면 요만큼이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이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부분에서 이음새 없이, 빈 공간 없이 풀플랫이 되는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슬라이딩 기능을 안 넣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게 최뒤로 꺾을 겁니다. 거의 이 정도의 각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한 단계, 주거나 높이는 게 아니고 두 단계, 열선 세 단계, 또는 열선 스티어링도 네 단계 이렇게 됩니다. 시트 바닥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라인이 이렇게 가라앉죠. 원래 등받이만 젖혔으면은 트렁크 라인보다 좀 더 위로 접혔을 텐데 시트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접히기 때문에 이 시트 백과 트렁크가 평행하게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 차박 쪽들 많잖아요. 요즘에 솔로 캠프든 뭐 커플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마련했는데 여기 누워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살짝 가는데 거의 이 공간이 지금 시트 위치는, 앞 시트는 그렇게 뒤로 민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누워도 좀 대각선으로 누우면 좀 더 편하긴 한데 어쨌든 이 차도 역시 멀티링크를 쓰긴 하지만 이 트렁크 맨 바닥의 높이가 시트가 접힌 것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접혀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차종들은 이 트렁크 턱을 높이고 여기에 이제 바닥을 만듭니다. 가짜 바닥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접힐 때 시트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접힐 때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그 높이가 낮더라도 이 시트 백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같이 이렇게 풀플랫이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셔갖고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건 안 되고요. 내릴 때만 팅컹 되고 6대4로 접힙니다. 6대4.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고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